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신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란 목도리가 인상적이십니다. 아, 오늘 네. 자켓을 안 갖고 와서. 아, 그런 건가요? 저는 남양주 갑에 공식 출마를 하셔가지고 파란색을 좀 눈에 띄게 하실 요량이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파란 목도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근데 그 당에서 준 건가요? 아니 이거 제가 샀어요. 거액을 주고. 거액 2만 원. 네. 네. 근데 이 자켓을 하나 가져와서 입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네. 와, 너무 바빠서 까먹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런 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 주말에 북콘서트 네, 네. 잘 성황리에 잘 됐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정성호 의원이 최민희 전 의원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했으나 끝내 임명장을 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어떻게든 막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끝까지. 얘기했죠. 예. 끝까지 막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리는 북콘서트나 뭐 이런 데는 가는데 네. 지역구에 온 건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인연이 있어서 2년. 어떤? 19대 때 이제 일을 같이 하면서 네. 그러니까 흔히 운동권 저는 시민운동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냥 시민운동 출신끼리 모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약간 그 당시엔 김한길계였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정성호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형이 아니라 관료형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많이 구했고 네. 거꾸로 정성호 의원은 제가 뭐든지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고 이렇게 개혁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의외로 잘 됐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왜? 예,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뭔가 타협점을 만들어 나가고 예.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던 분들이 그게 정치 현장인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 내에서부터 그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랬다기보다 제가 이제 같이 시민운동권 출신이나 학생운동 출신을 만나면 그냥 생각도 비슷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참고할 게 적겠죠. 배울 점이 없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의외로 그 관료형, 행정가형이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보면. 그러니까 두뇌형보단 그런 행정가형이니까 저가 배워야 될 거는 네. 그런 국회가 돌아가는 절차라든지 디테일한 어떤 지점이잖아요. 네.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렇구나. 그런 인연 때문에 오셨는데 네, 그래요. 윤 대통령이 언론 장악 요것만 가지고 무서워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어떤 기자가 저기 얘기해 줬어요. 네. 제 사주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사주?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사주 팔자 막 무슨 풍수지리 막 이런 걸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제가 실제로 기자가 네.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네, 혹시 대통령실 출입 기자예요? 네. 오. 그쪽 기자가 얘기를 네. 해주면서 네. 그랬어요. 제가 사주가 센데 왜 싫어해요? 제 사주가 세고 네. 말하자면 제가 거역의 사주인가 봐요. 반역의 사주. 그리고 제 식으로 말하면 구국의 사주.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네. 그거 트릭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방송 장악을 어떻게든 막고 시끄럽게 할 사람이라 네. 임명을 안 하는 것일 거다. 그런데 말은 사주다. 뭐 누가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니까 의원님이 안 된다고. 와. 기자 말은 그거였어요. 야, 그러면 사주 때문에 방통위원회 임명을 안 한다? 와, 저는 안 믿습니다. 예, 믿을 수 없어요. 네, 저는 안 과학적이지 믿습니다. 않아요. 예. 그거 나라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다. 자, 본격적으로 남양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네. 남양주 갑 거주 515명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뭐 한 달 정도 된 여론조사인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응천, 최민희, 임윤태, 곽동진 사자조사에서 26.5 대 21.9 대 2.3 대 2.0 요거 도표가 마련돼 있죠.
저 결과가 쭉 나왔는데요. 저 분위기를 보면 조응천 의원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조사에선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 조사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들어가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차이 나요.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6%, 네. 저는 2.5%예요. 국힘 지지층에서 네. 조응천 의원이 훨씬 세네요. 36.5 대 2.5? 2.5. 세상에. 그게 반영돼서 26.5 대 21.9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저 때는 제가 출마 선언을 안 했을 때이고요. 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제 곽동진이라는 분과 이민태라는 분이 네. 4.4%를 뺏어가요. 4점 몇 프로.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렇게 4.3. 네. 예, 저렇게 이제 현역 의원과 다자 구도로 가면 네. 현역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구나. 근데 저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층. 예, 이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지지도에서는 제가 41.5고 조응천 의원이 25.2예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거의 그 1.7배? 예,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국힘 지지층 나오잖아요. 네. 제가 2.5. 아, 그러네. 조응천 의원이 36. 36. 이렇게 나오고 근데 있어요. 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제가 윤석열 정권에 가장 세게 맞서 싸운 패널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는 사이다다, 속 시원하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싫어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제가 실수를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실수하면 또 좋아해요. 응원하고요. 하여튼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게 뭐 한 달 전 조사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소구력이 있다. 이거를 조금 보정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근데 뭐 발표할 수는 없지만 뭐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신기했던 건 본선 경쟁력인데요. 네. 본선 경쟁력에서 상대 후보가 있어요, 저쪽에. 네. 지금까지. 심장수 국민의힘. 네네. 예. 제가 39.1, 그분이 28.7. 조응천 의원이 32.9, 그분이 23.3.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갔을 때 결집도, 우리 쪽 결집도가 높아지고 네. 저쪽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조응천 의원은 아닌 거. 그렇죠. 적극 투표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적극 투표층은 좀 더 차이가 나죠. 네. 제가 45.6, 심장수 님이 28.7이니까 더 벌어져요. 적극 네. 투표층에서. 근데 조응천 의원은 33.8대 25.2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나갔을 때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한다. 결집하는 현상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여론이란 뭐 늘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전부 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이고 방통위원 내정자 신분이었을 때 한 거예요. 내정자 사퇴하기 전이죠. 네, 그리고 제가 11월 7일 날 사퇴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이제. 그 조사는 뭐 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제 저희 방송에 김민석 의원 출연하셨어요. 네. 혹시 보셨습니까? 봤어요. 보셨어요? 정말 꼼꼼하게 저희 프로그램 열심히 봐주시는 애청자. 네, 애청자예요. 근데 다는 아니고 네. 찍어서 봐요. 예. 이번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혁신 인재를 걸러내는 관문이 민주당 경선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가지 포인트다. 혁신의 길이냐, 사쿠라 노선이냐. 예, 이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아주 선명한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다,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쿠라의 길이다라는 네. 표현은 저는 그냥 개혁 대 반개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개혁 대 반개혁. 예, 그리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민한당이나 대통합 민주신당의 길과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의 길, 네. 신한당과 열린우리당의 길. 네. 예, 그렇게 지향하는 세력이 민주당 내에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예,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혁 대 타협의 길. 네. 그래서 사쿠라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저는 김민석 의원은 사쿠라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다고 보시는데 네. 저는 젊은이들이 사쿠라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식 표현이라는 거. 사전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사전에 있는데 예.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 후에 이제 사쿠라가 철새로 바뀌고 뭐 이렇게 네, 네, 됐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익숙치 않아서 그냥 개혁 반개혁의 길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당으로 표현하면 열린 우리 당과 그리고 그 신한당 네. 돌풍을 일으켰던 그것과 민한당 대통합민주신당 네. 그러니까 그 길로 표현합니다. 민한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열린우리당의 길, 이 열린우리당의 길의 핵심은 뭐냐면 개혁과 네. 그리고 시민 참여 중심의 공천이에요. 네. 그래서 요때 들어온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에요. 네. 경선을 통해서 노사모 하다가 그 안티조선 운동 국민의힘 하다가 네. 이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전까지 소위 젊은 피 수혈의 형태는 당내 유력자한테 픽업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시절에 젊은 예, 그것도 피. 픽업인데 네. 지금의 586 정치인 대다수가 네.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에 의하여 네. 수혈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DJ가 아주 잘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유시민 정청래 이 두 정치인이 다른 네. 길로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늘 유심히 봐요. 네. 지금도 보고 정치인 있어요. 노선이나 이런. 네. 네, 왜냐하면 되게 정치는 들어오는 과정이 네.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늘 독자 노선을 걷잖아요. 네. 그리고 시민 참여 정치 쪽으로 가잖아요. 시민과 함께 하잖아요. 유시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유시민도 뭐 누가 픽업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개혁정당 만들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러다가 재보궐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형식 네.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네. 움직여서 다음 총선에서 국회로 진입할까 이게 이제 궁금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그 누가 픽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성근 선배랑 국민의 명령해서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네, 혁신과 통합 만들고 그리고 그 통합 몫으로 비례를 받은 그렇죠. 거니까 저도 조금 다른 길이긴 한데 근데 네. 저는 권력 의지가 약하니까 네,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김민석 의원의 이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군부 독재 투쟁을 했던 그것과 네. 그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한 거잖아요. 예. 지금 제2의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예. 군부 독재에서 그때는 검찰 군인이고 독재로 지금은 검사 검사로. 집단으로. 예. 예. 그런데 사실 그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거는 네. 그 당시에는 권원 유착이라고 얘기하지만 언론이 권력에 신여화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군부 핵심이에요. 군부 네. 핵심 독재고 군부 중심에 지금은 검언 유착. 검언 유착 검사 독재.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제2의 민주화 투쟁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불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총선이 치러져야 된다. 이게 네. 정세 판단을 네. 이런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김민석 의원 표현대로 하면 사쿠라,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반개혁, 뭐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는 절차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게 이제 개혁 공천, 네. 공천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 예. 뭐 사실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말하고 가면 네. 사쿠라의 길이라고 김민석 의원이 표현한 요 정치 노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협 노선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언론이 늘 얘기하는 게 국회는 협치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 동의해요, 원론에. 그런데 중요한 거, 네.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타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만 협치하고 타협하려고 할 때 사쿠라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협치는 국회에서 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협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국힘 대표가 예.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원내대표하면서 그분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민주당은 그 말 듣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논의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반개혁이라기보다는 타협 노선 이게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타협. 예, 왜냐하면
검찰개혁 반대하세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혁 대 타협 노선. 그런데 그 타협 노선을 지향하는 분들의 경우는 네. 원칙적으로는 협치가 맞지만 네. 윤석열 정권이 협치, 타협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밀어붙이기 하는데 민주당 혼자 타협하려고 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전략이다 이게.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유지되는데도 예. 왜 민주당이 못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 타협 노선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타협 노선과 선명 야당 노선이 어느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예, 예.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외화되는 게 뜨뜻미지근한 메시지로 나오기 때문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예. 민주당이 선명 야당. 네.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게 오퍼짓 정당이잖아요. 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 여당의 잘못을 반대하는 정당인데 이 스탠스를 버리고 우리가 타협해서 뭘 만들 거야. 이러면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아닌데 타협해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만드는 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제 다 아세요. 그렇죠. 야당이 하자는 거 절대로 안 한다. 야당이 추천한 그 차관급 이상의 인사는 임명 안 하는 게 원칙인가 보다.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 내 타협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아이디얼한 미련을 갖고 있어 보여요. 제가 네. 보기에. 예. 근데 이거 빨리 안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언론의 트릭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제일 이상한 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장관직 버리고 나와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면 그게 혁신입니까? 그거는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당이 네. 대통령 지지율이 30% 조금 넘는 이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리고 대통령의 소통령 하면 떠오르는 한동훈 장관을 네.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은 정상적인 정당의 당원들이 있을까요? 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리고 오죽하면 심평 그 변호사 네. 대통령의 멘토라는 네, 네. 분이 안 된다고 반대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권력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혁신이라고 하는 언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나눠서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 타협 노선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타협 노선의 상징 같은 분이 이낙연 대표일까요? 이낙연 신당이 뭐 지금은 뭐 이거 이렇다고 모르겠어요. 방송 사고라 그러니까 뭐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소위 얘기하는 타협 노선의 핵심 리더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님은 노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 퇴진이 노선 같아요. 이재명 대표 퇴진이 그 외에는 그 민주당이 근본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신당한다고 또 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근본적 혁신이 뭐냐? 그게 타협하라가 아니더라고요. 이재명 나가라 이거 왜 그게 근본적 노선이다. 변화로 그거 외에는 다른 노선을 제가 발견 못했는데 네.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건 달리 봐야 된다. 네, 네. 예, 그건 그러니까 좀 저는 사실은 경선 불복적 마인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고 나면 네. 경선이나 본선이나 지고 나면 괴롭죠. 사람은 누구나. 특히 당내 경선에서 지고 나면 그래서 당내 경선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선하면 너무 갈라지니까. 네. 예, 그런데 저는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네. 경선 후유증이 오래 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경선 그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진이 남아 있잖아요. 지난 대선의 경선 후유증이 네. 아직도 이낙연 와. 전 후보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태 이러고 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건.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는 그러면은 혁신 노선이고 원칙과 상식은 타협 노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노선이 네. 이게 흔히 이제 그 개파 공천하지 말라고 박지원 네.
전 원장이 얘기했어요. 근데 개파 공천이라면 개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옛날엔 개파가 있었어요. 정세균계, 뭐 정동영계 있었는데 지금은 개파가 있나? 그게 과거예요.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친문 인사, 저도 친문인데 네. 그럼 전 친문계인지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현재 개파가 있냐?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은 뭐 친명, 비명, 통칭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는데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친명이라고 그 거론되는 분들이 10명도 안 되지 않아요? 뭐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는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 뭐 그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건 바이 건으로 이를테면은 뭐 연동형 비례제는 뭐 여긴 또 친명이 많네 뭐 또 이러고 뭐 노동법 관련해서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뭐 그래서 현안에 따라 좀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파로 모이자 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만 정파는 이제 예를 들면 예. 우리는 개혁 노선이다 네, 네. 뭐 이런 건데 근데 딱 하나는 있어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한 태도는 다른 것 같아요. 검찰 개혁, 검찰을 바라보는 네, 태도. 그 태도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파생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 관전 포인트다. 네, 저는 그것으로 지금 나누어지지. 예. 다른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네, 다 동의하고. 다 동의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거 뭐 너무 명약관화 하니까요.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 태도에 있어서 원칙과 상식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결정적으로 원칙과 상식이 나오게 된 거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태도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가 검찰 개혁이다. 네. 개혁적 화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검찰 개혁, 언론 네. 개혁 이게 네. 두 가지인 네. 것 네. 같고요. 그 중에서 순번을 정하자면 검찰. 근데 지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가 예정된 상황인 네.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언론의 프레임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근데 지금 사실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거꾸로 내가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권익위원장 오늘도 사퇴 안 했죠. 오늘까지도. 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했는데도 여러분이 지금처럼 가만히 계실 겁니까? 계셨겠습니까?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인데 비대위원장에 거론되고 막 그 사람을 놓고 싸우고 그리고 이분은 법무부 장관이면서 전국을 거의 순회하고 가만히 놔두실 거냐고요. 언론이 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검사를 다 보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도처에. 네. 그래서 저는 네.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가능하면 검사 출신을 임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검사 출신 이름이 나옵니다. 거론되고 예,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뿐만 이렇게 그리고 뭐 헌법재판관도 미래의 안위를 위하여 누구 네. 내 선배,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이렇게 해서 뭐. 그 마음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네. 국가의 안위보다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 장관을 민주당 비대위로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딱 그거예요. 그랬으면 난리 났죠. 그냥 저는 10%로 지지율 떨어지게 언론이 흔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참 딱해요. 네. 거기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 홍준표 하나예요? 시장 정도 아닌가요? 네. 내부에서 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점잖게 토론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들고 일어나도 저희 어제 보잡할판에. 취재해 보니까 뭐 발언 순서까지 싹 다 정해져 있고 전화 다 와가지고 아유 형님 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현역 의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됐다 이렇게 욕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그 국힘 쪽 패널이 나와서 이게 당이냐 그러던데 아우 정말 반사들입니다. 반사들이다. 예, 그게 사당합니다. 대통령의 사당화. 그리고 네. 그건 대통령의 당무계 입적 사당화라 그게 진짜 사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했으면 원칙과 상식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당무 개입하면 이거 중대한 위법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언론은 침묵한다. 그럼 이거 탄핵 사유 되는 장차 어떻게 네.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너무 논의할 게 많아서 오늘은 네, 이 정도로 네. 하고요. 27일인 것 같아요. 김홍일 위원장 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다음 주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겸직한 상태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 전엔 그만두겠죠, 설마. 저는 청문회 그럴 때 왜 그럴까 윤석열 네. 대통령은 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네. 왜 그러지? 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그러면 왜 그럴까? 예. 그럼 혹시 방통위원장에서 낙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청문회는 권익위원장, 왜냐하면 청문회까지는 아직 네. 임명을 안 했으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네. 내정자예요, 저처럼. 네. 내정자 그렇죠. 뛰면 돼요. 그럼 다시 권익위원장이에요. 아,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그래서 혹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지난 3월에 그 3월 30일 의원님이 네. 그때 그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될 무렵에 네.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냐 했을 때 두 사람이 올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홍일 위원장이었어요. 김홍일, 김우곤. 예, 김우고. 검사 2명. 그렇죠. 한 사람은 선배, 한 사람은 예, 후배 이런 예. 건데 김홍일 위원장이 나는 인사청문회 나갈 자리는 절대 안 간다라고 고사를 해서 국민권익위로 턴했다. 라는 얘기가 언론 보도가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이게 의심해 보게 되죠. 네. 근데 왜 언론은 의심을 안 하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요. 취재 편의점에서 열심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하고 이건 취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네. 이건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고 민주당을 우습게 보고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좀 이거 조사해서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기자들도 해야 되지만. 민주당 대변인들은 세게 이제 아니 논평은 세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날 내용인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네. 그만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권익위원장 그 사표는 내셨습니까? 대통령은 수리하셨습니까? 네. 그 사표 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내셨어요? 대통령이 늦게 내라고 하셨습니까? 좀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답을 끌어냈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민주당의 1순위 낙마 대상자는 김홍일입니다. 김홍일. 내부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탄핵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들어와서 뭘 할까요? 1번으로. 들어와서 또 2명으로 네. 또 뭐 권익위에서 받아서 제가 이제 의심하는 게 요 대목이죠. 예. 새 권익위원장이 왔다고 해봐요. 네. 그럼 지금 MBC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권익위가 또 뭔가 조사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권익위원장이 와서 권태선 이사장을 문제 삼아서 뭐 거리가 제공되고 이러는 과정 시간이 약간 걸리잖아요. 네. 예, 그런데 현 권익위원장 신분이면 그걸 동시에 처리되나? 하여튼 이상한데 제가 좀 이상한 의심.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뭐 한 손으로는 권익위원장으로 조사하고 한 손으로는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의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고 하시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권익위에서 받아서 MBC를 또 선보려고 하나? 네. 그래서 뭔가 또 의결하면 그 순간 탄핵입니다. 그 순간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또 들어가는 또 거다. 들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네, 민주당은 이거는 눈 뜨고 좌시하면 할 안 수 됩니다. 없다.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좌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민주당 추천위원 넣어서 뭐 한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네, 들어와서 네.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네.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대대적인 홍보 전략 수립에 나섰다는 건데 대표적인 슬로건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라고 하고요. 네. 민주당하고 차별화를 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45%로 올리겠다.
이상가족 상봉 어디 남북 아니면 남한내? 이상가족 상봉은 당연히 남북간이죠. 김건희 여사가 남북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최재형 목사에게도 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응했다고요? 아니요, 북한은 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획을 갖고 있다는 것 같아요. 기획이야 뭐 네. 저기 제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12월 남북관계로 활로를 뚫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웃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네, 북한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다가 네, 이상가족 상봉해서 한 번만 뭐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전략을 쓸 수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 정부는 9.19 군사합의도 지금 사실상 남북 간에 깨진 상태고 네. 지금 연일 북한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북한이 동의해야 되는 이상가족 상봉을 한다면 이게 뭐 어디 헷갈려서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이런 기획을 진짜 가짜 뉴스 엄단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 엄단으로 지지층 결집을 한다. 그 지지층은 다 결집돼 있는데 뭘 그걸 하시려고 할까?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잠깐만요. 저는 이수정 교수가 가짜 이수정. 뉴스성 발언한 것 같은데요. 그 명품 디올백이 네. 진짜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게 짝퉁 뉴스잖아요. 네. 네. 근데 짝퉁이면 받아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속은 거잖아요. 아니 하여튼 근데 좀 이수정 교수가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이거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큰. 그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게 웃고? 프로파일러 비슷하게 막 하셨었잖아요. 그분이 말을. 프로파일러 아닌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네. 정치 분석을 프로파일러식으로 할 것 같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확인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품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사고 네. 영수증까지 다 하고. 영상이 공개됐는데 안 본 건지 네. 그걸 보고도 했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다. 네. 예. MBC, KBS 상황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저도 KBS 프로그램에 뭐 적잖이 출연을 했었는데 안 잘렸어요? 다 잘리고 미리 나오고 그래. 네, 나 잘리기도 하고 미리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고, 뭐 진행자 뭐 교체 뭐 프로그램 뭐 최근에 제가 9시 뉴스 봤더니 정말 이제 가관이죠. 네, 가관이에요. 네, 그런 그 상황입니다. 표현을 못 하셔서 제가 대신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패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사회자니까. 네, 사회자여서 예.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을 보면 MBC도 그렇고요. KBS도 그렇고 이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움직임은 부단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김홍일 위원장이 와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 중에 하나도 네, 바로 MBC 장악이 아니겠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MBC부터 손보려고 하고 네. 그 무리한 행동을 하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해야 된다 김홍일 위원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이 방송 장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통령이 선배 검사까지 무리하게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보수 언론도 반대해요. 검사밖에 없냐고. 근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MBC까지 장악해야 총선을 완사이드하게 치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이 무리하게 하지 마. 경고해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협치 타협 노선을 거기다 들이대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분명하게 돼요. 지적하고 명확한 노선을 가지고 예. 대응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네, 말씀 네.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TBS도 지금 이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돈을 안 줘요 예산을. 아니 사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문 닫을 위기다. 오세훈 시장이 네. 오세훈 시장 권력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사장이? 그러면 예전 같으면 대충 상식적으로 네. 그냥 돈 줄 건 주고 네. 그리고 말하자면 친오 뭐 친오 사람으로 채우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서울시 의회가 결정한 문제다라는 얘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TBS가 90년에 개국을 해서 33년 만에 지금 문을 닫을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 뭐 진행자 패널 얘기 들어보면 아니 뭐 거의 출연하는 분들도 없지만 네. 방송국 거의 고사작전 수준이다라는 비판 위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별로 대응을 많이 안 하는 정치적인 발언도 안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TBS의 사장이 네. 저희들이 보기엔 친오 성향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전혀 지금 TBS 자체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너무 싸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비상식, 몰상식적인 일들이 뭐 도처에서 벌어지니까 여기까지 챙기지 못하는 건데 저는 이 의도가 저는 아예 다시 김어준이 돌아갈 터전을 봉쇄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하기는 네. 되게 그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심판 정서가 남아 있었잖아요. 네. 네, 대선 이후 바로 치러졌으니까 그 남아 있었는데 다음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막바지 선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지자체는 서울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으로. 그러면 TBS를 아예 없애버리면 고사작전을 해버리면 다시 재건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방송국을 없앤 발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 왜 필요가 없겠어요. TBS 아니어도 네. 친윤 언론 일색이기 때문에 필요가 굳이. 없다. 굳이 뭐 놓아둘 필요가 없다. 거기에 저는 재정난도 한몫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자면 언론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종편도 없고, 네. 종편도 전부 친윤 일색, 친윤 일색, 공중파도 전부 친윤 일색으로 가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도 전문 채널까지도 전부 비료가 이제 사용화돼 버리면 사용화되면 그러면 그렇게 민주당은 어떻게 언론의 무기를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언론 결정론엔 빠지지 말자 우리가. KBS 시청률이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네. 동접자 수는 특히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언론 결정론에만 빠지지 말고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열심히 퍼나르자. 좋으신 결정이십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언론의 불균형적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대한 언론을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해서 늘 공백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인사청문회 전국입니다. 슈퍼위크죠. 네. 뭐 한동훈 장관 어떻게 될지 뭐 개각 명단에 들어갈지 빠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관을 석 달 하고 그냥 나와요.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박문규 산업부 장관. 예. 그다음에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뭐 무슨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 인사검증이 제대로 된 거냐. 세상에 음주운전, 폭력 뭐 이런 거 전과가 하나도 걸러지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자진 사퇴해라 민주당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죠. 있죠. 지금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늘 저는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란 게 1억 원을 용돈이라고 하는 사람. 네. 그게 오늘 그 청문회 그 영상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1억 그러니까 아들이 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증여세를 안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 국회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이고 용돈으로 준 거라 그게 어떨 성미령 후보자. 네, 근데 네. 그분은 제가 모르는 분인데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1억 원이 용돈이라니. 네. 부럽습니다. 증여세 빵원. 네, 제가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언제 엄마는 나에게 1억 용돈 한번 준 적 있어요? 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세상이 된 겁니까? 왜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만나면 내가 1억을 용돈으로 주마.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들만의 세상이구나. 저기는 그들만의 리그구나. 네. 1억을 용돈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문규, 이수정 등 밀어붙이는 이유가 네. 수원을 탈환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원에 어떻게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 그런 전부 거죠. 민주당이 석권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김진표 의장이 사실 수원의 맹주세요. 예,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개혁적인 진영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늘 아주 높은 격차로 당선이 돼서 네. 그 수원을 지키는 민주당의 맹주인데 이번에 출마를 못 하시잖아요.
국회의장. 예. 그래서 그 지역을 뭐 몇 분이 노려요. 거기에 염태영 전 시장도 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전 수원시장. 그래서 수원을 탈환하기 위하여 이런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거다. 무리수 두면 늘 뒤탈이 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올라오는 후보들을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그냥 용돈 차원에서 1억 정도 주는 분들이 지금 당장 100만 원, 50만 원 아니 당장 그렇잖아요. 점심값 고민하고 이런 청년 세대가 보기에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네. 저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에 선물하잖아요. 1억이 용돈이면 선물은 10억 좀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물? 예. 뭐 선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서로? 세상에. 와. 그래서 정말 깜짝 상상을 놀라서 넘어서는 수준이어가지고. 예, 1억 원이 용돈이라는 건 저쪽에서 아내를 사랑해서 땅을 받았다 이거 한 번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대체로 그런 이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은 지금 올라온 분들도 그렇고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즉시부터 내년 4월까지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보다는 선거에 올인하는 그런 정권인가 싶은 만큼 선거에 진심인 그런 정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셨을 때 민주당이 123석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총선 21대 총선 치르기 전까지는 네. 소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네.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 때도 그 소위 타협 협치의 결과로 네. 공수처를 제대로 구성을 못했잖아요. 사실 공수처 검사 100명쯤 해야 되고 그래서 검찰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여소야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여대 야소를 만들어야지. 네. 내가 총선에서 검사당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두 개의 과제를 쥐고 가는 거예요. 네. 여당이 이겨야 돼요. 총선에서. 그래서 그 전략으로 야당을 깨부숴야 돼. 그러니까 야당 쪽을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정치보복적 수사를 1년 6개월 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문이 돌잖아요. 12월에 2개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래서 하나 발부됐고요, 이미. 네. 그다음에 저 또 서영길 하나가 대표? 네, 또 하나가 또 발부된다. 이재명 대표. 예, 그래서 그 얘기 돌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경기도청 카드 압색 카드 관련 네. 압색하고 그다음에 뉴스타파를 시작한 게 이재명 잡으려고 한 거다. 이거 뭐 기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12월 19일인가요? 네. 20일인가? 19일. 19일이잖아요. 11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 의원이 네. 계속 12월 중에 이재명 대표 거치에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떠들었잖아요. 통합비대위 얘기가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통합비대위 하자고 주장했잖아요. 지난주까지도. 네. 그걸 KBS가 혁신이라고 대서득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득필이 아니라 크게 다뤄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총선 전략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로 네. 지금 개혁과 소위 타협 노선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검찰이 그 대표의 구속영장을 치고 신상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통합비대위 가고 대표 물러나라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한 번 입에서 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국힘이 민주당보다 국힘이 더 싫다. 네. 그런 얘기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당을. 그래서 저는 윤석열당. 여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김한길 위원장이 네. 그 역량 있는 분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민주당이 분열된 이유가 뭐냐고 언론에서 계속 물었어요. 예. 왜 박지원은 나가고 김한길 대표는 저러냐. 그래서 내가 인재가 넘쳐서 그런다고. 그때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분열될 갔죠. 때. 그 전에는 보세요. 민주당 내에 이해찬 대표 딱 있어요. 예. 정세균 대표 딱 계세요. 예. 박지원 대표 있어요. 김한길 대표 있어요. 민주당이 큰 선거를 치를 때 그거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 4명이 있다면 이분이에요. 이해찬, 정세균, 박지원, 김한길. 아이디어 맨들이고 관리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 엄청 세신데다가 네. 정세균 대표 은근히 엄청 세잖아요. 난공불락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포 분야. 그 자리에 차란이 안 되는 분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일종의 네.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싸움이었다. 생각해요. 근데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이해찬 대표에게 있잖아요. 민주당의 정통성이. 네. 그래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붙잡고 둘이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총선 때 출마시키려고 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재보궐 때. 그러니까 붙잡고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본인도 국민통합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인맥도 많아요. 사실 네. 이상민 의원하고도 친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예, 있는 이철이 그 전 정무수석은 보좌관 보좌관 했어요. 네. 친하세요. 네. 김종인 그 위원장 친하세요. 네. 통합할 만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정당을. 네. 그런데 네. 안 된 것 같아요. 아, 실패했다. 이제 저는 그건 실패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판 대통합민주신당 2008년에 아, 네. 를 김한길 윤석열판. 위원장과 윤석열판 대통합민주신당. 예, 예. 그게 2008년에 대통합민주신당의 추동력이 김한길 대표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여러 이유로. 왜 그러냐. 그 중에 네. 하나 저는 네. 또 다르게 보는 게 네. 김종인 위원장과 네. 김한길 위원장이 같이 하면 누가 당대표 합니까?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실권을 집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삼총리 뭐 연대설 나왔을 때 그거 누가 대표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한동훈 비대위로 가는 걸까요? 아니 그래서 결국은 김한길 위원장도 선택지로 놔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꿔요. 민주당 비대위원장. 네. 그게 제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저는 꿔서는 안 될 꿈인데 비대위원장 그럼 너도 나도 꿈꿔요.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도 비대위원장을 꿈꿔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요? 네, 꿈꿔요. 예, 그거는 뭐 다 꿈꿔요. 넷이 다 꿈꿔요. 아니 저는 모두가 꿈꾼다고 봐요. 속으로 그럼 나야? 뭐 이렇게. 예,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 예를 들면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사람한테 민주당이 총선 때 지휘봉을 넘기겠습니까? 의원총회 해보세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이 넘어와서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 사람한테 지휘봉을 맡기겠습니까? 절대로 안 맡겨요. 그 논리로 저는 김한길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시키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접수했다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못 맡긴다. 못 맡긴다 이렇게 네. 본 거죠 저는. 네. 그래서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미션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친윤당의 완성. 그러면 친윤적 국회의원의 당선.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믿는 친윤 그룹은 누구일까요? 검사. 플러스 관료. 예. 그렇게 그래서 박문규 뭐 석 달 만에 박문규 장관 내보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거의 내각이 총출동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기겠냐는 거예요. 정책 그러니까- 판단을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네. 사람은 하룻밤에도 집을 지었다 부쉈다 5채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냐 안 되잖아요. 방송 장악만 해도 제가 들은 거는 네. 제가 7월 30일 날 네. 제가 싫기도 할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 제가 3월 30일 날 네. 내정됐어요. 네. 그때 방송 기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8월 중에 방송 장악을 끝낸답니다. 그때 모든 걸 끝낸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러리 서로 선배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8월 30일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고 있겠어요? 민주당은 바보냐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획이. 그러니까 방송 장악 8월 설 네. 실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8월까지 KBS도 장악 못했어요. 그렇죠. 실패했고. 결국에는 이 방송 장악은 성공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지금 그거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뭐든지 쪼개서 뭐 미래 뭐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모르겠고 네. 제가 이동관 위원장을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면 농계 전법으로 네. 저도 그만두고 이동관 어쨌든 탄핵
앞두고 사퇴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안 했으면 사퇴 안 하죠. 안 그냥 했죠. 가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잖아요. 네. 방송장악 저지 입장에선 2달을 번 거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요지는 네. 방송장악도 정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무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방송장악파는 네. 보세요. 예. 변수가 예. 방통위, 예. 이동관, 예.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최민희, 그 안에 있던 김현, 그다음에 민주당 과방위원들, 네. 그다음에 박광원, 홍익표 대표. 이 관여하는 사람 숫자가 뻔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도 안 됐잖아요. 총선은 어때요? 더 넓. 300석에 네.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과 탈락될 것 같은 현역 의원과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무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검찰당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겠네요.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네. 쪼그라들까 그게 걱정이지 그쪽은.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막 한동훈이 되면 땡큐다 이런 말. 네, 전 민주당에서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윤나땡 얘기하신 분들 다 지금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그때도 윤나땡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예,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민주당 분들은 전부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그거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나땡의 반대. 나는 반대세네요. 네, 그런 말 싫어해요. 저는 네, 싫어요. 그런 말 싫고 싫어. 그 말은 굉장히 사람을 안이하게 만들어요. 네. 그게 아니라 저는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계속 민주당 내에는 네. 타협으로 가려는 강한 힘이 작동하고 민주당이 쪼그라들 때 대통합 민주신당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80석 했어요. 그때. 제가 대통합 민주신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네. 그때도 내부에서 그렇게 가면 80석이라고 했는데도 안 듣고 간 거예요. 80명만 살아남은 거잖아요. 국회에 들어가. 네. 그때도 선명한 노선으로 가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실패 요인은 네. 대선에 이어서 국민 친노들이 투표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민주당 내에 그런 타협적으로 가려는 노선을 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분들의 입지를 축소시켜요.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말이 네. 민주당 내에서 안 먹혀요.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어줘요. 윤석열 심판 선거로. 예. 지금 그 일부의 타협적인 의원들은 윤석열 심판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 정권을 왜 심판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요. 제가 이제 요새 사실 언론이 안 불러주잖아요, 저를. 저처럼 네.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있던 사람도 자릅니다, 원님.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죠. 네. 그럼 뭐 하겠어요? 지역을 돌겠죠. 사람들 만나겠죠. 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큰 도매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도도매가 있고 네. 밑에 소매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소매상이 안 좋아요. 소매상들이 막 아우성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안 좋을 때. 네. 이게 더 나빠지면 도도매상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네. 여기가 안 되면 도매상까지 아우성. 지금은 도매상까지 아우성하는 단계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 네. 예. 그리고 코로나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에도 안 나가시고 돈 아끼시면서 욕 먹어도 돈 풀어서 서민들을 지원해서 이 정권은 뭡니까? 외국 뻔질나게 나가면서 서민 지원 예산 안 늘리고 줄이잖아요. 이 정권을 왜 심판 안 합니까? 심판해야지.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심판 말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모든 요소는 민주당에게 사실은 유리한 선거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심판 의지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나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싸우기가 좋아진다. 그런데 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한나땡을 하면 네. 민생으로 가자 이런다는 거예요. 타협파들이. 타협파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언론개혁도 민생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제대로 언론이 보도하면 부자 감세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 감세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민생이죠. 검찰개혁 강미정 씨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디올백을 이상하게 선물 받아도 조사조차 안 해요. 그리고 네. 언론이 논리를 만들어요. 예. 공직자의 배우자는 김영란법에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만 처벌할 것 같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해서 네. 힘없는 서민들은 처벌받아요. 권력자는 처벌 안 받아요. 검찰 개혁 제대로 해서 권력자가 더 처벌받게 하는 거 이게 민생이지 뭡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인 거죠. 그렇죠. 정치 예.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정치인의 시각으로 뭘 하지 말고 시민 참여 공천해. 시민들의 시각을 받아들여. 네. 이렇게 요구해서 시민 참여 정치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생의 어려움 네. 이게 정치인들이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시죠? 장윤선의 그때 저기 어디지? TBS에서 진행할 때 이슈 파이터. 이슈 파이터의 진수위원. 네, 그 두 분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낙선하고 보니까 너무 배고프다. 네. 어?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때 연봉에 그리고 국회 각종 지원에 저는 후원에 안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에서 뭐 몇억 선거 때는 더 많이 후원을 받으니 너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네. 서민들의 생활을 모른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진수위원이 저한테 와서 네. 그때 진수위원이 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서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그런가 반성이 되더라. 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월급 딱딱 받는 분들은 지금 너무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 국회에 정말 들어가시는 분들은 국민의 얼굴을 닮은 네. 국민의 삶을 실제로 체험한 분들이 가야 되는데 민주당의 최근 영입 인사 세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좀 일단 서민의 삶에 류삼경 류삼영 총장, 류삼영 예. 예. 총경. 총경은 예. 그분은 이제 윤석열 정부 검찰 개혁에 맞서 검찰 그 탄압에 맞서 네. 싸워야 되고 탄압받은 분이니까.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전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분이 영입되나 봐야죠. 계속 영입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여당일 때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영입을 해요. 야당일 때는 선명성과 전문성 이렇게 결합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더 선명하고 그리고 서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민생을 위해서 바닥부터 싸우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영입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 삶을 닮은 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중상층의 정치가 됐다. 이미 연봉이 네. 그 세전 뭐 네. 1억 4천 5천 되면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일하면 돼요. 그게 뭐 많아서 어쩌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네.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 우선 첫째는 일단 시민운동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가면 갑자기 중상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 외국에 나가면 엄청 대우받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함정. 네. 이거. 두 국회의원. 번째는 네. 네, 두 번째는 갑자기 어느 날 조선일보가 나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아니고 저를 네. 할 리는 없잖아요. 욕할 거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이 나를 띄우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언론 지면을 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보수 언론 지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 민주당 흔드는 분들이에요. 대체로 다. 아니면 민주당이 잘못할 때, 실수할 때, 분열적 말을 할 때만 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등장 안 하는 거, 난 실수를 안 하나. 그래서 언론뽕 네. 첫 번째. 네, 언론뽕. 예,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좋아요뽕. 네. 처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하면 좋아요가 한두 개, 뭐 10개 이렇게 되다 오늘은 10,000개가 되는 거예요. 대선 출마해야 되는. 그럼 대선 출마 수준이죠. 그 다음에 리트윗. 네. 이것도 빠지시면 곤란하다. 네. 하여튼 민주당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편에서 약자 편에서 소수자 편에서 정말 정의로운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 167명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좋은 얘기 하나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네. 그러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는 잠실 환승센터 가가지고 막 피켓 들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아직 잘 모르세요. 진짜 나오세요?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네네. 그런데 이름도 못 거니까 저는 그냥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난 민주당 지지해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속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그랬더니 네. 아 이게 다 상대적인 건데 훨씬 잘해요. 주눅 들지 마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당을 지지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요새 이렇게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더 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언론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예. 거리로 좀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팔 이렇게 갖고 타고 다니니까 일단 눈에 띄잖아요, 이 팔이. 그런데 좀 마스크 이만하게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알아보고 와서 어머 의원님 그래 저 지금 원외인데요. 그럼 아 그래도 의원님 전철 타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전철 타고 누가 국회의원이 전철 타고 다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제가 그러면 처음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전철 타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돈 없어서.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혁신이 좀 필요하고 제가 조금 이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송영길 대표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탈당한 사람이어서 논평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민주당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내용이 단지 돈봉투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무슨 후원금 의혹이 또 더해져 있어서 내용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과 이런 걸 먹사연 통해서 7억 얼마의 그렇죠.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먹사연 그거 있고 또 개인적으로 1억이 입금됐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근데 그 보도가 사실인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논평 불가인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국민의힘 쪽 수사도 하시라. 어떤 분 있잖아요. 고향 쪽에.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시의원들한테 지역 운영하는데 돈 받고 이런 게 그 녹취록이 폭로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출마 예정자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은 민주당에만 작동합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짜 머리가 아픈 지경인데 하여간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민심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야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분노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 심판을 대선에서 한 거고 지방선거까지 그게 이어진 거잖아요. 지금은 그 분노 투표가 기본이잖아요. 그 분노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디올백도 모르는 것 같죠. 다 하세요. 그게 언론 보도 안 한다고 아까 이제 다시 언론 결정론이 빠질 수 없다는 게 언론이 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 하세요. 요새 누가 집에서 텔레비전 봅니까? 다 유튜브로 보고. 그래서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민심을 잘 읽고 가면 되고 어제 저는 두 가지 그 민주당에 이렇게 중진들이 계세요. 근데 우상호 의원하고 이광재 의원 두 분이 한 얘기를 듣고 이제는 조금 정돈이 되어가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1월 중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과거 중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월 중순에 큰 변화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가 온다는 거죠? 글쎄요. 그게 이재명 대표 구속을 상정한 거예요? 1월 중순에 해요? 모르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적미적 하나?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제 우상호 의원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큰 전쟁을 앞두고 장수를 바꾸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김기현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다 저쪽도.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는 장수는 그대로 두고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진짜 디테일하게 듣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본이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광재 의원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 치러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광재 의원이 되게 발이 넓어요. 발이 넓고 아이디어맨이잖아요. 국회 사무총장. 28일 이제. 저 인재는 어디가 적세적소일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획도 하고 이렇게 인맥이 넓은 분들이 정리를 해가는 거라 이제 남은 거는 예를 들면 1월 중에 구속영장을 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예. 선거 앞두고 치면 그게 모두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뭐 민주당은 지체 없이 당론 부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론 부결해야 된다. 이미 이 싸움은 예.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네. 영장 기각되면서 큰 싸움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뉴스타파 그 보도가 저는 가짜 뉴스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고 아니 그게 무슨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한 네. 소위 골라서 네. 정권이 JTBC, 싫어하는 듯한 예. MBC, JTBC, YTN 네, YTN. 예. 딱 찍어가지고. 네, 과징금 때리고. 국민을 바보로 하십니까? 그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민심은 그 심판할 결심을 끝낸 것 같고요. 분노하고 있어요. 예, 이미 분노 게이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적합한 민주당의 준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야당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한 태도로 선거 준비를 하느냐. 저는 이게 내년 총선의 결과물로 관리죠, 관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리스크가 있는지. 발생했을 때 자잘한 그걸 적절하게 처리하고 네. 그 팀을 잘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 같은데 네. 그 이해찬 대표님이 저 책 쓸 때 네. 지나가는 말로 그 책에는 좀 못 담은 것 같은데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그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거 때가 돼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은 제정신을 차리면서 적극적으로 잘 보도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무려 6분 18초, 19초 죄송합니다. 나와서 방송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